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한기훈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 이제 봄이 시작됐는데요. 얼마나 활기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는지요. 아산병원에서는 이제 여러 분들을 위해서 여러 건강 강좌를 만들고 있는데, 심장내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제가 이제 그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질병 자체나 뭐 약제 자체에 대해서 전문적인 말씀을 올리는 것보다는 몸이 건강하셔야 이제 심장병,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등등이 예방이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한 걸음 앞서서 건강한 생활을 위한 행복한 시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비록 뭐 영양 전문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의사 또는 심장 전문의로서 이러한 식사가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그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로 시작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시기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많이 이제 좀 유명해진 시기가 소위 말한 마인드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마인드 시기는 사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시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치매 또는 인지기능장애, 기억력의 감퇴 등등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시기를 마인드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뇌기능의 저하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기름칠 꺾기가 쌓여서 좁아지고 막혀서 이제 혈액이 부족함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시기도 심장 또는 뇌혈관, 말초혈관의 건강을 좋게 만드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보시는 것처럼 탄수화물을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이렇게 통곡물 위주로 해가지고 신선하게 그리고 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셔라 하는 것이 되겠고요. 너무 정제하는 백미보다는 현미가 낫고 뭐 슈퍼푸드로 가령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귀리라든지 하는 통곡물을 얘기를 해서 그거는 하루에 3번 이상 충분히 드시라고 하죠. 콩은 어떨까요? 콩은 이제 단백질도 많고 그런 건강한 탄수화물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틀에 한 번 정도 드시면 되겠고요. 뭐 과일은 다 신선하고 저기 너무 당이 높지 않은 것은 권장을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외국에서 나온 개념이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블루베리라든지 라스베리 같은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오메가3가 많죠.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게 잣, 호두, 땅콩 등등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5번 이런 걸 뭐 좀 자주 드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저는 오시는 분들께 뭐 하루에 한 주먹씩 한 번씩 드시면은 충분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에는 다양한 좋은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신선한 건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붉은 그런 살코기보다는 가금류, 다시 말씀드리면 닭의 뭐 가슴살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권장을 해드리고 있죠. 생선이나 올리브유는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생선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일주일에 여긴 한 번이지만 2번 정도 하루에 한 토막씩 드시는 것을 많은 단체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술은 뭐 와인 한 잔 기분 좋게 드세요 하시는 뜻이고요. 특히 와인은 외국에서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건강한 음식과 더불어서 하루 한 잔 정도 드시는 건 괜찮겠습니다. 사실 이런 마인드 시기가 나오기 수년 전부터요, 되게 대쉬 시기라는 것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쉬 시기는 뭐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에 좋은 식단이다 해서 나온 개념이고요. 아까 보여올린 마인드 시기를 약간 그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비슷한 흐름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low fat, dairy 프로덕트라고 해서 저지방 유제품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쉬 시기에서 많이 건강하게 드세요. 이런 여러 가지 식단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줄이시거나 가급적 먹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있죠.
고칼로리, 이건 뭐 많이 나온 얘기고요. 염분을 먹으면 특히 고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것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을 이제 피하고 있죠. 지방에서 왼쪽에서는 저지방에서 지방을 좀 많이 줄이세요 하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오른쪽에선 지방 중에서도 종류에 따라서 좀 더 줄이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육류에 많아가지고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는 개념 잘 알고 계실 거고, 트랜스 지방은 그런 여러 가지 지방을 좀 가공한 지방인데 되게 마가린 같은 좀 가공 그런 지방류에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그것도 이제 동맥경화를 좀 일으키게 되고요. 콜레스테롤은 얘기가 많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혈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란 단위로 했을 때 하루에 한 2개 또는 이하를 프라이가 아닌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좋다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까 탄수화물은 통곡물 같은 것은 괜찮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루로 된 건 조심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금가루, 설탕가루, 밀가루 같은 가루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가루로 만든 탄수화물은 몸에 빨리 흡수가 돼서 당을 많이 올릴 뿐 아니라 우리 몸에 이런 당 조절 체계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 뭐 술은 아까 뭐 와인 한 잔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커다란 부담을 주어 가지고 간의 건강을 많이 해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루에 좀 더 많이 드시면 칼로리 면에서도 열량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되겠죠. 아까 보여드린 마인드식이랑 차근차근 비교해 보시면은 이런 대시 시기가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사실 왼쪽에 있는 마인드 시기가 가장 최근에 나온 개념이지만 그것을 이제 대시식이랑 뭐가 합쳐졌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중해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은 탄수화물을 조금 덜 강조하면서도 견과류라든지 해산물 뭐 이런 데 있는 오메가3 지방의 섭취를 올리브유와 같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되게 섬유소가 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해가지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이 여러 가지 건강한 영양소의 섭취도 도울 뿐 아니라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당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의 섭취도 약간은 저해를 하고 조절을 하기 때문에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루하루의 식사를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두의 숙제가 되겠는데, 칼로리 면에서는 본인이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너무 빨리 조절을 해서 살을 굉장히 빨리 빼겠다 하고 조절을 하시는데 몸을 너무 갑자기 열량, 칼로리를 갑자기 뚝 떨어뜨려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오히려 몸이 긴장 신호가 벌어져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을 빼야 되고 배가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은 건드리지 않게 딱 절약 장치가 가동을 하면서 이런 급한 신호를 이제 SOS 신호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몸에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근육이라든지 뼈에 있는 단백질 같은 것을 급해서 뽑아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SOS 신호가 되면은 기초 대사량, 우리 몸이 필요한 열량의 사용을 감소시켜 가지고 마치 겨울잠을 자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빼고 싶은 이런 뱃살, 내장 지방 그런 거는 빼지지 않고요. 오히려 뼈하고 근육이 약해지고 이런 파라독스가 일어나게 돼서 칼로리 제한을 너무 지나치게 빨리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제 칼로리를 조절할까 하는데 복잡하게 써 있지만 간단히 말씀 올리면 체중이 한 7, 80kg 되는 분이라 하면은 너무 뭐 한 달에 10kg씩 빼라 이런 거는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2kg 정도만 빼보시죠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160cm에 80kg 정도 되시는 분을 예로 들었는데, 이거는 뭐 체중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수치지만, 대개 이런 체중 대비 이런 체중을 유지하고 싶다면 하루에 킬로그램 몸무게당 30칼로리를 곱하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이라고 하고 이건 남성이로 바뀌어도 사실 큰 문제가 달라지진 않는데, 대개 2000에서 한 2500칼로리 정도를 먹으면은 그 체중이 유지가 되시는 거죠. 여기서 한 달에 한 2kg 정도를 빼고 싶다 하는 목표를 세우시면 매일매일 차곡차곡 칼로리를 다소 줄이시면 되겠는데, 2kg를 지방 2kg로 환산을 하면 지방 1g에 약 9칼로리가 있지만 체내 지방 조직은 그거보다 조금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한 8칼로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kg를 딱 하면은 한 5,000, 6,000칼로리가 되죠. 이거를 한 달에 뭐 30일 있어서 그걸로 나누면 하루에 이제 500칼로리 정도를 차곡차곡 줄이시면은 한 달에 2kg가 빠진다. 그거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500칼로리 줄이면 2kg 뺍니다. 한 500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밥 한 공기가 한 300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매일 드시는 식사 중에서 뭐 밥을 한 공기에서 두 공기씩 조금 줄이시면 된다 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되게 그 양이 그 그램당 칼로리가 지방보다 적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양이 좀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500칼로리 정도를 줄이려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너무 많이 줄이시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음식에 숨어 있는 지방을 조금 줄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이제 체중을 빨리 줄이시고 싶다 하면은 기초 대사량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대개 킬로그램당 그 1시간에 약 0.9칼로리 정도가 필요해서 1칼로리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약 기초 대사량은 여기서 이제 1900칼로리 먹으라는데 좀 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를 조금 더 줄여서 드시는 목표를 세워서 1900보다는 한 1700칼로리 정도 드시면 된다 해서 200칼로리를 더 줄이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빨리 줄이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뭐 예식장 뭐 등등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기초 대사량의 90%는 먹어야 된다 해서 결국은 거기에 다시 150칼로리 줄여서 한 하루에 한 1500칼로리 정도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너무 빨리 줄이지 마세요. 한 달에 2kg, 그러면 하루에 500칼로리 줄이시면 된다고. 그보다 더 급하시다 하더라도 한 하루에 줄이는 약을 700 내지 800칼로리 이상으로 너무 많이 줄이시면은 몸에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 체계가 혼란이 온다고 말씀드려요. 이거 뭐 좀 재밌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루 이제 1500칼로리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칼로리 자체가 문제지만 그 음식의 다른 질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가령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꼭 이 스낵이 아니라 이 정도 크기의 스낵은 이 통에 한 500칼로리 정도를 포함하고 있고, 되게 튀겨서 맛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1500칼로리 식사를 한다고 해서 하루 이렇게 한 번씩 세 봉지를 이걸 먹을 수는 없겠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거의 굶다시피 하시죠. 아침에 커피 2잔이면 어떤 커피를 뭐 프림을 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200칼로리 정도로 보고, 점심에도 또 커피 한 잔 뭐 일하시다 피곤하면 드셔야 되고, 콜라 하나에 또 피자 2조각, 저녁에 이제 배가 고프시니까 삼겹살 1인분 먹고 또 소주 3잔이 놀랍게도 한 200칼로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충하면은 저녁에 몰아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침, 점심 상태에서는 몸이 굶고 있다, 이 사람이 먹을 게 없구나 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주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열량만 많은 알코올을 먹는다든지 이런 삼겹살에 많이 있는 포화지방산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저녁 이후에 그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을 빼겠다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얼핏 보면은 이제 동물 지방이 거의 사라졌죠. 아침에도 좀 그럴듯하게 과일 샐러드 드시고 이런 도넛도 먹고 뭐 저녁에도 그런데, 조금 문제성은 이제 딱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그 동물성 지방 같은 고기는 없어졌는데 같은 탄수화물 약간 덩어리를 이제 기름에 튀겨서 먹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카페 모카에 있는 이런 유제품도 사실은 몸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치즈도 문제가 좀 좋은 게 많은 그런 성분이 많은 건 사실인데, 여기 들어있는 좀 고지방 유제품 같은 것이 칼로리를 너무 지나치게 대변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른분들한테는 어떤 식단이 좋은가 하면은 이제 전통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 생선을 이렇게 가볍게 너무 기름을 들이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볍게 구워서 한 토막에다가 건강한 채소 그리고 골고루 삼색나물 이런 걸 같이 드셔서, 너무 이제 진한 국물이 아닌 국하고 밥을 한 공기 먹으면 한 끼에 500칼로리 식사가 좀 균형 있게 되고, 후식으로 이제 뭐 우유 한 컵이라든지 뭐 쌍화찬 한 잔, 그리고 토마토 한 개 정도를 너무 열량이나 당이 없는 걸 먹으면은 가장 균형 잡힌 식사가 되겠습니다. 우유나 이런 데서 단백질 보충도 되고요. 생선에서 단백질 보충이 되고, 채소 이런 데서 이제 섬유질 보충이 되면서 탄수화물도 이렇게 통곡물로 먹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 끼 이제 500칼로리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줄여보겠다 하면은 한 100칼로리를 줄인다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뭐를 줄이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밥을 조금 요거 한 개만 딱 찍어서 요거를 한 2숟갈 덜어내면 한 100칼로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밥을 한 3분의 1 정도 줄여서 드시면은 400칼로리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0칼로리를 이제 줄이는 방법도 너무 다양한데, 결국 예를 들면 비빔밥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좀 적게 먹고 싶다 하면은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전부 다 해가지고 무조건 5분의 1을 덜어 먹어도 400칼로리로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골고루 반찬에 있는 영양소를 다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균형이 좀 깨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밥을 아까 보여드린 그 상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먼저 줄이시고 나머지를 골고루 비벼서 다 드셔도 칼로리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칼로리가 줄이는 것은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너무 굶다시피 한꺼번에 밀린 숙제처럼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드실 때도 조금 천천히 드셔서 뇌에 있는 그 포만감 센터가 좀 먹었구나 생각하는데, 탄수화물 기준으로 한 30분 정도가 걸린다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싱싱한 채소와 섞어서 드시는 게 좋고, 칼로리만 맞추면 그게 다가 아니다 해서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예처럼 그 같은 칼로리라도 다른 영양소가 비교적 풍부한 그런 음식을 골고루 섞어서 균형 있게 식사하시길 바라고, 아까 저녁에 뭐 삼겹살, 소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야간에 드시는 것을 피하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술 같은 것은 그 단위 당 너무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방이죠. 근데 지방은 사실 뭐 좋은 물질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드시거나 그러면 넘쳐서 문제가 되고, 아까 다이어트에서 보시듯이 기왕 지방을 드실 거면은 종류를 좀 더 건강한 걸 드세요 해서 지방 종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장에서 흡수할 때 소위 말한 그 물에 녹는 식이성 섬유소랑 같이 먹으면 흡수를 조금 억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 측면에서 섬유소 얘기를 조금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지방 종류에서는 소위 우리나라 말로 포화지방 또는 불포화지방, 불포화지방에도 단가가 있고 다가가 있고요. 불포화지방의 단가 중에서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약간 그 가공을 한 트랜스 지방이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냐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이 총량이 너무 넘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은 1g에 한 9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드시는 그런 칼로리를 한 1500에서 2000칼로리를 보고 그 중에 한 20% 정도 이하를 보통 지방을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대개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지방은 한 40g 이하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지방도 좀 좋은 거 드시면 좋겠는데 요리하실 때 너무 버릇처럼 이런 숟가락으로 기름을 자꾸 둘러서 넣는다든가 뭐 버터, 마가린, 뭐 마요네즈 같은 양념 등등 이런 걸 많이 하시면은 너무 이 자체만으로도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한 3숟갈 두르면 한 15g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조금 참으셔도 15g이 한 100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그 기름 3숟갈만 줄여도 100칼로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아까 식물 속에도 기름이 많이 숨어 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품 속에서도 조금 건강한 그런 식품에 숨어 있는 기름은 크게 제한을 하지 않으시면서 처음에 보여드린 이런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있는 기름을 좀 줄이시면서 이 양을 하루에 한 2 내지 30g 정도 드시면은 총지방 면에서는 아주 균형이 잡힌 그런 식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지방의 종류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화지방은 너무 많이 드시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는데 포화지방 중에 동물성 기름 그 중에 빨간 살코기에 있는 기름은 조금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고기에도 부위에 따라서 지방의 분포가 다르다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아까 불포화는 그 포화보다는 좀 더 좋은 기름이 많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3 지방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닭과 불포화 지방은 일단 좀 좋은 성질이 많다 하는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단과 불포화는 가령 예를 들면 잣이나 호두, 땅콩 같은 데 이름은 좋은 기름이지만 단가 불포화 그 가공을 한 트랜스 지방도 단가 불포화인데 그거는 크게 좋지 않다 하는 식으로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런 단가 불포화나 포화 지방을 이제 이런 불포화 지방과 구분을 하느냐 하는 건데 어떤 책에서는 냉장고에 넣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는 이런 트랜스 지방도 마가린도 물에 이렇게 상온에서는 녹죠. 그래서 물이 되고 이런 이제 좋은 식물성 기름도 다 이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냉장고에 4도씨에 넣으면은 트랜스 지방은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서 딱딱하게 굳는 기름은 좋은 기름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마신 것처럼 포화 지방은 뭐 상온에서도 뭐 고체 상태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지방을 특히 짐승의 육류에 섞여 있는 그런 기름을 포화지방을 해서 별로 많이 권장을 안 해드린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포화지방의 여러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이 이제 육가공식품이나 육류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까 잠시 보여드린 것처럼 유제품 중에서도 그 지방의 함량을 높이는 과정을 거치는 기름은 포화지방이 많고 최근에 약간의 그 논란은 있지만 그 식물성 중에서도 팜유라든지 코코넛류 같은 것, 커피 프림, 라면을 또 이제 이런 데서 튀기죠. 그런 경우도 포화지방이 많아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불포에는 아까 마가린, 쇼트닝은 짜장면에도 많죠. 이런 것들이 많고 그것이 탄수화물인 줄 알았는데 하는 빵하고 케이크 같은 데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지방을 생각하는데 빵을 좋아한다 하면은 너무 겉에 뭐가 많이 발라져 있는 거라든지 딱딱하게 굳은 파운드 케이크 또는 크라상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되게 닭과 불포화 지방은 대부분 좋긴 한데 나중에 오메가3가 그래도 오메가6보다는 좀 더 좋은 측면이 있다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단가 불포화 중에서 되게 그런 트랜스가 아닌 지방은 견과류 또는 올리브유에 많기 때문에 견과류는 하루에 한 주먹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너무 그 튀길
정도가 아니면은 기왕이면 올리브 기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들기름 같은 걸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트랜스 지방도 단가 불포화래서 불포화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자연에 존재하는 단가 불포화는 이렇게 C처럼 한번 등이 굽어 가지고 이런 골격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런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염증성 반응을 덜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가 아니라 트랜스 지방은 중간에 뭐 불포화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전혀 굽지 않고 일자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화 지방, 동물 그런 지방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시스죠. 이런 자연에 있는 불포화 지방은 그 주로 항산화 작용도 있고 몸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데 반해서 이런 이제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오히려 그 기름에 그 혈관에 기름이 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린, 쇼트닝 이런 것이 좋지 않다 하는 식으로 말씀드려서 뭐 버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마가린을 대용으로 쓰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는 이제 좀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 오메가3, 6는 뭘까요? 되게 이건 닭과 불포화라고 해서 되게 지방산이라는 게 이렇게 탄소 분자가 적어도 막 열 몇 개, 긴 거는 20 몇 개가 이렇게 쫙 있는 이제 하나의 사슬 형태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COH기라는 것을 알파 그 단말이라고 부르죠. 알파 엔드라고 부르는데 그 반대편을 이제 오메가 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메가 엔드에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불포화 이런 기가 있으면 오메가 3 세 번째 있다 해서 이렇게 부르고요. 여섯 번째 있는 경우가 오메가6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멀리서 보면 비슷하고요. 거기에 속해 있는 것도 EPA, DHA는 이거는 이제 생선에 많은 거고 여기 리놀레닉산, 리놀렌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N만 빠졌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오메가3, 오메가6는 조금 뜯어보면은 오메가3가 우리 몸의 혈관 건강에 좀 더 좋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사람은 오메가3, 6를 뭐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많은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오메가6도 드실 수 있고 3도 먹을 수 있지만 비율을 좀 잘 맞추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오메가3를 좀 더 늘리시라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적절한 섭취 비율은 약 오메가3가 오메가6 대비 10대 1 또는 그 이하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선 4대 1에서 10대 1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10대 1 이상을 먹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름이 좋은 기름이냐? 같은 닭과 불포화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 콩기름, 두유, 그리고 들기름. 들기름이 가장 오메가3 비율이 많은 채소 기름이기 때문에 들기름을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나물에 다 하신 다음에 조금 뿌려서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식물성 말고 생선 기름에도 오메가3가 많다. 생선 기름의 오메가3는 EPA유랑 DHA 성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편으로는 그 반대에서 오메가6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기름 대비 참기름은 조금 오메가6가 많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콩기름 말고는 대부분의 그 튀기는 기름은 오메가6가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서 오메가3 함량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기름을 기왕이면 쓰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조금 제한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은 구조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이라든지 그 세포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질이죠. 이거는 두 가지 소스가 있는데 간에서 모자라면 합성을 하기도 하고 장에서 뭐 계란 등등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흡수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하게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조절을 하시려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진 않으세요. 전혀 먹지 말라고는 얘기는 안 해드리는데 콜레스테롤 드시게 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좀 덜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흡수가 되는 게 좀 늘어서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대개 계란 한 개에 2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하는데
되게 그 정도에서 계란을 1개 내지 2개 먹으면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5에서 10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서 아쉽게도 뭐 월경 끝나신 이후에 콜레스테롤 올라가시는 그런 아주머님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포함한 음식은 만 드시는 게 좋고요. 계란 대비로 해서 하루에 2개 이하 정도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권장을 해드린 건 단백질이죠. 여러 가지 보고가 있지만 우리나라 분들 중에 특히 그 단백질이 좀 식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으세요. 그래서 단백질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기왕 하실 거면 가공 안 한 거, 그리고 너무 지방이 많지 않은 거, 2가지를 고르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하더라도 너무 고지방 유제품이라든지 그 내장, 간, 콩팥 같은 여러 가지에는 지방도 많고요. 되게 콜레스테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그 지방이 없는 그런 단백질이 풍부한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가공한 육류라든지 통조림에 담긴 거라든지 튀김에 섞여 있는 단백질보단 이렇게 신선하게 이런 것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또 다시 보여드리면 떠오르는 게 마인드 대쉬 지중해 식단이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그런 걸 드셔서 아주 질이 높은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하고 말씀드리고, 되게 섬유소는 뭐 많이 드셔서 손해 보실 건 없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에 다양하게 섞여 있으니까 섬유소가 많다고 하는 무슨 알약을 드실 필요는 없고, 너무 값이 비싼 섬유소가 많은 음식보다는 되게 이런 미역하고 다시마 같은 데 많고요. 딱 보시는 건 좀 느낌이 어떠시냐 하면 저는 이렇게 푸른 채소 위주보다는 이렇게 푸르지 않고 뭐 당근 색깔이 진한 토마토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구마, 견과류 이런 데 많기 때문에 너무 채소 드세요 하기 때문에 너무 푸른 채소를 골라서 드실 필요는 없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산물에 많죠. 긴 미역, 다시마 이런 쪽을 말씀드리고, 통곡물 하고 감자, 고구마도 꽤 있으시니까 지나치지 않게 감자, 고구마 좀 잘 맛있게 쪄서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런 여러 가지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드시고, 이렇게 푸른 채소보다는 그렇지 않은 달지 않은 과일,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류 이런 데 많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수용성 섬유소는 그 자체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거의 합성을 좀 더 억제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고지혈증이나 당뇨 체질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장에 있는 세균 같은 것도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그 장내 세균을 유지하시면 거기서 섬유소가 발효가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간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 당의 흡수나 생선이죠. 생산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당뇨 체질에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낮추고요. 단쇄 지방산이 합쳐지면 중성지방이 되기 때문에 중성지방도 낮추는, 중성지방 낮추고 콜레스테롤 낮추고 당을 낮추는 3가지 효과를 다 보실 수 있는 게 수용성 섬유소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 강론으로 해서 간단하게 빨리 여러 가지 보여드리고 넘어가는데, 2020년 국민 영양 통계를 보면 우리 한국인은 그럼 어떤 음식으로 지방을 섭취할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조금 그린 색깔로 좀 표현한 좀 좋아 보이는 음식은 상위 30개 중에 6개, 7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드시는 건 아까 제가 좀 계속 줄이세요 하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아쉽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 완성된 형태에서 어느 게 좀 더 도움이 될까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보여드려서, 아까 드렸던 말씀과 약간 중복성은 있는데 같은 그 지방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좀 더 건강한 그런 방법이나 음식으로 섭취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함량도 여러 가지 음식에 달리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같은 이제 고기죠. 고기 중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닭도 보시면은 날개,
그리고 닭의 껍질 같은데 이렇게 지방이 굉장히 많고요. 돼지도 삼겹살에 당연히 많겠죠. 물론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콜라겐 같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지방이 많고요. 그 돼지 중에서도 등심이라든지 앞다리살, 뒷다리살, 목살 같은 데는 지방 함량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드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소는 갈비 같은 데 지방 함량도 많을 뿐 아니라 이 양념갈비 같은 거 드시면 거기에 또 당도 많이 들어가고 열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왕 소 드실 거면은 양념을 많이 안 하고 지방 함량이 좀 적은 안심 부위 그런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삼치나 뭐 두부는 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니까 뭐 지방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삼치에 있는 지방은 되게 오메가3이기 때문에 삼치구이 같은 거는 충분히 드셔도 되실 것 같아요. 아까 뭐 유제품 좋은 게 많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농축한 치즈, 그걸 또 케이크로 드시면은 또 여기에 트랜스팻이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또 지방이 들어가고 뭐 버터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크 형태로 마시면 한쪽 이상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부위에 따라 음식에 따라서 좀 이런 명암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고요. 고기를 좀 더 보여드리면 오리고기를 예전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포화지방도 많지만 오리고기에는 뭐 단일 닭과 불포화가 많아서 뭐 오메가3가 풍부하다 예전에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부위의 고기보다는 불포화 지방이 좀 많다는 점은 좋은 측면이 되겠는데 이걸 다 합치다 보면은 너무 칼로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고기가 좀 좋아하는 보여도 너무 많이 드시면은 열량이 올라가서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가슴, 날개, 뭐 다리, 뒷다리 중에서는 가슴이 제일 지방이 적게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닭고기 같은 가금류는 뭐 골고루 드셔도 사실은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껍질 부위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많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돼지고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겹살이 제일 지방이 많고요. 뒷다리, 등심, 앞다리, 목살 같은 데는 지방 함량이 좀 더 적다. 특히 다리살, 목살이 적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 최근의 추세는 이렇게 가공 육류는 좀 줄이시는 게 좋다.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안 된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쇠고기도 갈비 부분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안심이죠. 그리고 목심 같은데 지방 함량이 적다 하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 과자에도 지방이 많아서 이런 파운드 케이크라든지 페이스트리나 이런 도너츠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크 같은 데는 뭐 탄수화물만 많은 게 아니라 뭐 마가린 형태 그리고 버터죠. 이런 형태의 이런 지방이 많기 때문에 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물성 여러 가지 지방을 다소 버터 형태로 만든 뭐 이런 것도 권장을 해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아주 일반화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서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되게 이렇게 제빵 제과류도 많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팝콘 같이 이제 이런 데 좀 많아가지고, 팝콘은 옥수수인데 해서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서 좀 고소하게 만드는 그런 기름은 위험하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도넛도 좀 튀기다시피 한 그런 데 많고, 튀김 또는 라면 같은 거를 튀기는 기름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은 조심해서 드셔서 되게 그 프라이 된 거 그렇게 파는 것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술인데 술 같은 거는 알코올 농도가 센 거일수록 열량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1g당 열량이 9칼로리고 이거는 영양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칼로리이기 때문에 이런 알코올, 술에 들어있는 칼로리를 MT 칼로리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주량이 얼마나 되시나 잘 모르겠지만 소주 한 병이 요새 알코올 도수가 좀 낮게 나오긴 하지만 소주 한 병을 혼자서 드시면은 그 저녁 시간에 밥 2공기를 아무런 영양소 없이 그냥 드신다 해가지고 저녁 식사에 그 소주 등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은 하루에 뭐 2잔에서 3잔 이상 드시면은 배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하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안주까지 같이 드시면 좀 더 칼로리가 오버가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팻이 많다는 팝콘 다시 보여드리고, 오징어도 이렇게 말린 거면은 콜레스테롤이 이제 점점 농축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요. 이런 해산물은 신선한 형태로 드시는 게 좋겠고, 돈가스도 튀기니까 좀 열량이 많고요. 부대찌개에 있는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삼겹살 말씀드렸고요. 아까 통조림 같은 거는 좀 열량도 많고 당도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과일 같은 것은 통조림으로 드시거나 너무 농축됐거나 아니면은 너무 당이 많으신 것은 좀 피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히 정리해 말씀드린 우리나라 한 2000칼로리 먹으면 대개 지방의 함량은 한 20%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겠고, 지방의 종류 중에서도 포화보다는 불포화 지방, 단가 불포화 지방에선 트랜스팻은 빼시는 게 좋고, 콜레스테롤은 좀 높으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2개 이하 정도 드시고, 탄수화물로 어쩔 수 없이 양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의 포만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 기왕 탄수화물 드시면 가루보다는 그런 통곡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유소는 많이 드실수록 좋아서 하루에 한 2-30g 드시면 좋겠죠. 우리나라 보고에서는 여성분들이 특히 단백질 보충이 조금 적으세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좀 높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단일 불포화 중에서 이제 견과류를 좀 더 하루에 한 주먹씩 드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의 식사는 뭐 여러 가지로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정상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시고요. 과체중은 식사량을 줄이시는 게 좋은데 무조건 다 줄이시는 것보단 똘똘하게 그 여러 가지 중에 몸에 넘치면 안 좋은 성질의 음식을 골라서 줄이시는 게 좋겠고, 뭐 체중을 좀 빼고 싶다 하시더라도 한 달에 2kg 이상 빼시면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죠. 되게 기름진 음식이라 표현했는데 아까 숟갈, 3숟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름 자체는 무게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름 3숟갈만 먹으면 하루에 100칼로리를 더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칼로리를 줄이다 그러면은 기름 자체, 프라이팬에 두르는 거요. 그런 걸 줄이시는 방법하고,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자료가 도움이 되신다면 음식에 숨어 있는 기름을 잘 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음식을 좀 골라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왕 기름을 줄이실 거면 동물성 기름, 여러 가지 트랜스 기름보다는 이런 것을 줄이시는 게 좋지, 드실 거면은 특히 오메가3 해서 아까 3가지 보여드린 것처럼 올리브유, 들기름, 그리고 콩기름 같은 그런 것을 좀 드시는 게 좋겠고, 오메가6가 많은 참기름은 조금 향만 내시는 정도로 하면 좋겠고,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식물성 기름 중에 팜유나 뭐 코코넛유도 사실은 심장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좋고, 팜유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라면이라든지 파는 스낵류를 튀길 때,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등등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조심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주일에 2번, 하루에 한 토막씩 드시라 말씀드렸고, 같은 육류라 해도 기름이 많거나 가공 육류를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뭐 일반적으로 피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으신 분들은 계란은 하루에 한 2개나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선한 뭐 이런 해산물을 통해서 뭐 섭취를 하시는 건 거기에 좋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크게 말리진 않는데, 그 해산물 중에서도 이제 2종류 해서 오징어, 문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제일 많이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이 조개죠. 그 다음이 이제 기름이 많은 장어, 그 다음이 이제 생선회, 이런 식으로 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좀 오메가3가 많은 그런 생선살은 충분히 드셔서 단백질 보충을 하시면서 너무 콜레스테롤이나 기름이 많은 오징어나 문어, 그런 거를 좀 선택적으로 줄이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제일 안 좋은 기름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건 트랜스 지방이세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은 음식을 평소에 너무 많이 드시는
그런 방법을 피하셔서 몸을 좀 좋은 버릇을 많이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나 식이에 대해서 감히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런 것을 하루하루 적금들듯이 건강한 쪽을 좀 생각하시면서 유지하시고 몸을 행복하게 관리하시면 몸 자체가 너무 건강해지고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올라가면 위험이 되는 수치가 약 10 내지 15% 정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어드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몸 자체가 건강해지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